자, 197번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이런 거 나오면 좀 주의하세요. 네. 자연수여야만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AB의 자연수, 적당한 자연수를 넣어서 노가다를 띄는 건가?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결국에는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혹시 나오는 건가?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fx는 2의 왼쪽에서는 3차 함수가 이미 확정적이고요. 예. 2의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를 연결하는 건데 분기되어 있는 함수니까 뭘 먼저 확인해야 되냐? 고맙다. 연속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잖아. 아, 불연속이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좌우 칸이 달라서 불연속이고요.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 이걸 만족하는 실수 k의 개수가 1이 된다. 유심히 봐봐야 의미 없어요. 왜냐면 그래프가 1도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프에 그려놓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프를 보고 나서 그 그래프와 함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제 x는 2라고 하면 좌극한이 5였던가? 아니야? 16, 12, 5 맞죠? 네. 그래서 y는 5 얘를 그어 놓을게요. 그리고 제 미분해 보면 1과 마이너스를 극대수로 갔는데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5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5고 여기는 1,3이네요. 여기 이 점을 지나고 그러면 쟤는 A가 자연수니까 아래로 불러있는 게 확실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이제 극한 보고 이제 이거 확정하는 거죠.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2,9고요. 점의 개수야. K를 정했을 때 9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냐고. 얘가 y는 마3이거든요. 지금 제가 k를 마3이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k가 마3이라고 하면 gk는 얼마냐면 3이에요. k 왼쪽 조건은 1이죠. 이건 5개예요. 그리고 이런 k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3밖에. 이렇게 그려져요. 별로 그 정도도 아니야. 근데 사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해보고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해보고 이게 우선적인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임의의 위치를 갖고 고민하지 마. 그런 건 문제 못 만들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따위로 안 나올 거 아니야. 알겠지? 어딘가 좀 특별한 위치에 걸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그걸 그려놓고 예측을 해보면 되는데 위에 게 쓱 보니까 안 돼서 아래 걸로 해보니까 되네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b 더하기 1이잖아요.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럼 f 2분의 b 더하기 1은 a 곱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9인데 이게 3이다. 그러면 a 곱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얼마다? 12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자연수건의 부정방정식이 결국 나온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수성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는 a 더하기 b의 최대를 알고 싶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a가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b와 관련된 식은 제곱할 거기 때문에 b가 작아도 충분히 큰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b가 제일 작을까 생각해 보면 되죠. 이해하겠어요? 예. b가 어차피 1 이런 거면 절대값 자체는 큰 거예요. b가 3인 게 더 좋겠네요. 그럼 저게 4분의 1 되죠? 메인 48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51 이때가 최대값이 될 것 같고요. 또 순서성 다 찾은 다음에 최대인 거 고르지 말고 뭐가 최대일까 이렇게 찍어보려고 노력해봐.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번은 좀 어렵죠. 199번은 아주 거지 같죠. 네. 세 실수에 대해서 fx를 k의 좌측은 아래로 보는 위치함수인지 위로 보는 이치함수인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목볼록이 바뀌긴 합니다. 즉 오목볼록이 서로 반대인 이치함수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리고 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x는 k에서 연속이다. 왜냐면 저 상태로 판정이 안 되니까. x는 k에서 연속이란 말을 간접적으로 주고 있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모든 실수에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하나 등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 극한이 존재하면 연속인 거예요. 그럼 연속으로 두 개를 연결짓는다 라는 얘기고요. 예. 두 함수 gx와 얘의 그래프의 서로 다른 교집점의 개수는 5이다. 이게 지금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저거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gx의 정체에 대해 좀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gx는 뭐 하자는 얘기냐면 극한에 보면 뭘 떠올려요? ft분의 절대값 ft라는 건 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맞잖아. ft분의 절대값 ft는 어차피 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럼 뭘 깨닫게 되냐면 만약에 ft하고 절대값 ft가 대부분의 경우에 일치하겠지. 대부분의 경우 1입니다. 어떤 함수든 fx분의 절대값 fx는 다 1이에요. 다 1. 부호가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 극한 자체가 지금 우측과 좌측을 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 값들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그러면 gx의 값은 0 아니면 2 아니면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네요? 아니 이게 될 수 있는 게 1 또는 마일이라니까요? 이것도 될 수 있는 게 1 또는 마일이에요. 그럼 두 개 더했을 때 2. 그러니까 1, 1이면 0. 1 마일이면 2. 마일 1이면 마이 이렇게 되는 게 2하고 마이하고 0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 gx가 생각보다 좀 단순한 아이예요. fx가 음에서 양으로 부호가 바뀐다고 합시다. 어차피 부호 변경 지점이어야 될 거 같잖아. 그럼 다 0이니까. 그제?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부호가 변경되는 지점이면 fx가 어떻게 통과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통과한다는 얘기거든요.
x에서. 그러면 왼쪽 접근하게 되면 뭐가 되죠? 오른쪽 접근이네. 오른쪽 접근하게 되면 1이죠, 옆밖에. 왼쪽 접근하면 마일이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같은 이유로 f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gx는 마2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gx는 무조건 0이 됩니다. 이해됐나? 좋아요. 그럼 gx의 함수값이 2 아니면 마이 아니면 0밖에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얘를 방정식을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gx가 만약에 2라고 하면 이거는 2를 푸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0을 푸는 거잖아요. 맞잖아. 맞지? 2하고 2밖에 없을 것 같은데? 2일 때밖에 안 되니까. 네. 여기서 x는 2밖에 안 되네요. 자, 이때 g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얘가 마이 되는 거니까 얘가 1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그럼 안에가 뿔마 1 되는 거죠. 맞잖아? 네. 그러면 2라고 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 gx가 0이라고 하면 얘가 0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절대값이 2분의 1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트 2하고 2루트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게 이미 5개입니다. 근데 그 외의 지점이라는 것은 무한계이기 때문에 루트와 이 루트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 5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fx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것도 있어야 되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있어야 된다고. 몇 개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있어야 된다고. fx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fx의 부호 변경 지점은 이 2하고 1하고 4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k가 있다고 할게요. 자, 1, 2라는 놈은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k의 좌측에서는 얘를 그릴 거니까 a가 양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가 1이고 양에서 음으로 바뀔 거 아니야. 1도 있어야 되고 2도 있어야 되고 4도 무조건 있어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위로 블록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잖아요. 야 그럼 얘도 부호 변경 지점이니까 여기 있어야 돼. 없잖아 지금. 이미 5개니까. 1보다 작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은 안 됩니다. 위로 블록은 안 됩니다. 아래로 블록이어야 돼요. 네, 아래로 블록이고 얘가 이렇게 왔다 이거지. 대충치기 어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2와 4는 양, 음이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요. 이런 그래프도 가능해 보입니다. 1, 2를 얘가 다 가져가는 건 안 되냐? 됩니다. 왜냐면 2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여기가 4면 안 되냐? 되죠. 4에서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당황은 안 돼.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뭐 하면 되냐면 K를 구한다는 건 사실 AB를 구한다는 거거든. AB를 구하려면 점 두 개만 있으면 돼. 2라고 4만 이용하면 돼요. 두 개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든 1,0과 4,0을 지나고 1,0은 K의 좌측에 있고 4,0은 K의 우측에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딱히 이 두 개의 그림을 구분 지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뭔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뭐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야. 안 그러면 둘 중에 뭐지? 왜 둘 다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시간을 쓰게 되지 사람이. 근데 나는 A, B 두 개만 정하면 되니까 점 이미 세 개나 준 거구나. 그럼 2라고 4만 가지고 A, B 구해야지. 그러면 끝날 일을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계속 상기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구해야 되는 게 뭔지가 안 보여요, 사실. 그럼 풀다가도 계속 중간중간 내가 여기서 뭘 구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네, 하려고 하면 됩니다. 되니까 A, B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F1은 A 더하기 2B 마3 더하기 A제곱 마3인데 이게 0입니다. 두 그림 모두예요. F4는 마이너스 3분의 16A 더하기 4B 더하기 20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연립 쉽습니다. 두 개 빼면 바로 1차식 나와요. 알겠죠? 네, 다만 이거 연립해서 2차방식 풀었을 때 A가 마이너스 3분의 30이라고 3이 나와요. 근데 얘는 아니죠. 내가 A는 처음부터 양수한다고 했죠. 안 그러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B는 마3이 나오고요. 따라서 fx 자체가 그냥 확정이 돼버립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6 x는 k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x는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k에서 연속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아래 k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4k의 제곱 마이너스 11k 마이너스 2는 0이 돼버려서 이 k를 구해주시면 근의 공식에서 8분의 11 플러스 3루트 17이 됩니다. 선생님 마이너스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k는 1과 4 사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k는 1과 4 사이라서 어차피 안 된다. 이 범위 안에 얘밖에 없으니까 답은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199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199번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99번은 문제 자체의 복잡도보다는 그래프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필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 199번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매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날려버리고 여기다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옆에도 비어있네. 자, 이차함수 fx와 실수t에 대해서 gx는 y축의 좌측에서는 이차함수를 그대로 쓰겠다 이거 한번 그리면 되겠죠. 오른쪽은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아까 네가 그렸던 거를 y축에 대칭 시켜서, 맞죠? 그 다음에 걔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절대값을 씌우겠다. 그런데 실수t니까 여기 마이너스 t라고 적혀있지만 꼭 아래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쪽으로 갈 수 있어요. 위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군.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3분의 t가 만나는 개수 함수입니다.
그럼 얘는 개수함수의 불연속점이죠. 개수함수의 불연속 지점은 개수가 변경되는 지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HT의 변경 지점을 찾는 문제예요. 개수가 바뀌는 곳을 찾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 평행이동의 t와 이 상수함수의 t가 같은 문제를 쓰고 있잖아요. 연동된다는 얘기예요. 평행이동한 거에 3분의 1만큼 상수함수가 변경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로 여기에 등호가 없고 여기에 등호가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건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쌤 생각에도. 알았니? 자, 제가 마일 컴마 1을 갔거든요. 대칭축으로. 그럼 그려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그림을 다 그려서 보여주면 이해는 되겠지만 문제를 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최대한 그림을 안 그리려고 해보긴 할 거예요. 근데 눈치를 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면 그림을 그리긴 그릴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y는 1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린 함수는 여기를 지나가는 나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확실한 거 먼저 그려볼게요. 예.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그리는 거지. 그리고 이쪽의 기본은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기본적으로는 t가 0이라고 하면, 그죠? 예. 근데 t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t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절대값 씌워봐야 변화가 없죠. 그냥 이거 자체죠. 이거 자체고, 이때 y는 3분의 t다. t가 음이라고 하면 그럼 3분의 t는 이런 쪽에 있으니까요. 교점이 계속 0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t가 음수가 되는 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불연속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t를 뭐만 생각할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생각할 거예요. 사실 양수일 때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t가 0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고, 이때 3분의 t는 여기 있잖아요. 여전히 0이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인 상태에 출발하고 나는 t가 양수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해했니?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얘는 t고 아래쪽으로 t만큼 이동하는 거고, 얘는 위쪽으로 3분의 t만큼 올라오거든. 이걸 속도로 얘기하면 저 아이가 내려오는 속도보다 상수함수가 상승하는 속도가 3분의 1인 거예요. 그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속도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t가 아주 작으면 한 요만큼 내려오면 3분의 t는 그거의 3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개수는 여전히 0인 상태겠지. 교점 0이잖아. 그럼 처음으로 개수가 변경되는 지점은 언제냐면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오니까 3분의 t랑 내려온 애가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처음 시작한 스타트 꼭 시점이 뭐냐면 1,1이에요. 그럼 얘가 1,1-t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그건 언제까지냐면 얘가 양수인 걸 유지한 상태예요. 절대값 씌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쟤가 음수가 되게 되면 t-1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예상하는 불연속점은 1-t하고 3분의 t가 같을 때가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하는 불연속점입니다. 그죠? 예. 이때 t는 얼마가 되겠냐면 4분의 3이 되겠고요.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얘가 4분의 3만큼 내려왔으니까 얘가 4분의 저 위에가 이제 2거든요. 4분의 3만큼 내려오면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알았니? 그리고 얘가 4분의 3만큼 올라와서 어, 4분의 1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될 거니까 이때 HT는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러니까 H 4분의 3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불연속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얘는 이제 여전히 내려오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교점이 계속 두 개인 상태를 유지하겠지. 한동안 계속 두 개인 상태를 유지해요. 두 개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두 번째는 언제 문제가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고 올라가는 속도는 느리니까. 맞지 않니?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고 얘는 얘대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절대값이 이렇게 되면서 개수를 바꾸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얘가 내려가다 보면 끄트머리가 여기랑 만날 때 현재까지 개수가 바뀌지 않지만 개수가 변경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둘 중에 뭐가 클지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데 계산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절대값으로 접해서 올라오면 t-1이거든요. 얘가 3분의 t를 따라잡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그림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려줬던 그림이에요. 알겠죠? 예. 그럼 t 얼마죠? 2분의 3인가요? 자, 이 그림 다시 그려줄게요. 예.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정확히 어떤 t가 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오른쪽은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얘를 절대값 씌우면서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개수가 변경되죠. 지금 이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h2분의 3은 3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검증해야 되는데 세 번째, 여기가 3분의 t에 걸릴 때요. 이게 더 커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쟤는 뭐냐면 원래 여기가 2거든요. 2. 그러니까 2-t예요. 맞나? 처음에 제가 2고 2-t 맞죠? 네. 2-t고 얘가 3분의 t하고 만나면 3분의 4t 4분의 3 2분의 3인데 2분의 3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때 동시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아, 그래요. 예. 약간 동시 같기도 했거든. 좀 의심스러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그림 좀 잘못돼 있어서 다시 수정할게요. 예. 계산을 통해서 방금 확인한 건데 이럴 때 이러고 있다고 식이 말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다. 하나, 둘, 셋. 아, 그래야 세 개구나? 아까 두 개였네? 아니? 아까 몇 개였지? 네 개였네. 세 개네, 세 개.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H 2분의 3이 3개입니다. 저 끝에까지 걸리면서 하나, 둘, 세 개.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겠죠. 맞잖아요. 예. 그 다음 불연속점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겠냐면 얘가 이거를 통과할 때 발생할 것 같아요. 밑에는 그냥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접해 올라오면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일정한 형태를 가질 거거든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질 거란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걸릴 때랑 여기 걸릴 때 불연속점이 발생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기 비어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저긴 어차피 뭐였냐면 1이었습니다. 애당초 마일컴마 1이었죠? 그래서 3분의 t가 1일 때가 있어요. 그럼 t는 3이고요. 이러면 h3은 얼마냐면 4예요. 이거는 그림을 확인해야 돼. H3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제 이 그림 움직이는 거 그만하고요. 네. 지금 T가 3이 됐잖아요.
t가 3이니까 저게 2 여기랑 겹치거든요. 여기랑 겹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 형태일 것 같아요. 그럼 4가 안 나오는데 다시 t가 3이라고요. 3이면 마일까지 내려간 거죠. 마일까지 내려간 거니까 여기네. 여기 마일까지 내려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갔네야. 알겠지? 이 절대값을 씌우니까 1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네. 맞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났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4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3분의 t가 2가 될 때잖아요. 그럼 t는 6입니다. 그럼 h6을 생각하면 저게 5 절대값 씌우면 5부터 스타트 끊는 거니까 뭐 이런 데 있는 거야. 좀 높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애거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교점은 하나, 둘, 세 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H6은 4. 이게 끝입니다. 저 일부러 좀 불친절하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시겠죠? 이거 사실은 손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 움직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4알파 K 곱하기 H 알파 K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다가 쓰시면 돼요. M은 총 4겠죠? 4알파 K니까 3 곱하기 1 교점 하나니까 그 다음에 6 곱하기 3 그리고 12 곱하기 4 그리고 24 곱하기 3 해서 답은 14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부터 늘 말씀드렸습니다. 수학2 미적하면 그래프를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움직이는 훈련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연필로 희미하게 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점점 머릿속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 되겠어? 근데 선생님도 보면 완전히 시뮬레이션 되는 게 아니잖아. 적당히 되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식으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머릿속으로 안 되는 것만 식으로 하는 거야. 다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200번 보겠습니다. 실수 K와 함수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이거 제가 말했던 거네요? 이거 뭐예요? K만큼 끌어내서 접어 올린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에 갖다 놓으니까 얘는 그냥 Y는 K에 대해 접으면 된다 그랬지. 이해되시죠? 예, 얘를 보고 Y는 fx를 Y는 K에 대하여 접어 올리시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옮기고 절대값 씌우고 다시 옮기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Y는 EK, Y는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K라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왜 30분인지도 모르겠다는. 얘가 어차피 뭐 물어보니? 4분의 1의 왼쪽이요. 그럼 여기는 4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거 들어갈 거고 여기는 2분의 1보다 좀 작은 거 들어갈 거거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어디만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를 막 다 해석을 하고 뭔가를 막 잔뜩 써놓은 다음에 어디 보자 물어보는 게 뭐냐 이런 애들이 느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알겠지? 물어보는 게 이거니까 그러면 0에서 2분의 1까지 한번 보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예. 자, 그럼 fx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저것도 별것도 아닙니다. 예. 요 밑에가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보이셔야 별게 아니죠. 왜냐면 그러면 2x하고 2의 마이너스 x를 그냥 평행이 본 거거든. 맞잖아. 2의 x하고 2의 마이너스 x하고 y식 대칭이야. 걔를 평행이동했으니까 x는 2의 대칭일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니? 이제 그래서 왼쪽은 증가하고 아래쪽은 감소한 형태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난 여기를 K라고 하겠다. 여기를 2K라고 하겠다. K는 왜 필요하냐면 K 대에 접어 올리기 때문에 점근선이 2K로 바뀝니다. 이때 선생님 2K가 저 전보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긴 2,1이고 나는 K를 어떻게 하기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0과 2분의 1 사이로만 생각하기로 했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분석을 하려면 K가 뭐 0에서 2분의 1 사이일 때 2분의 1일 때 2분의 1 그때 막 이지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냥 물어보지도 않은 걸 왜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물어본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얘는 어차피 이거밖에 안 물어봤으니까 나는 이 그래프만 가지고 문제를 생각하면 된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적어도 저 영역에서는 y는 fx는 그냥 이거인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뭘 깨닫냐? HK는 그냥 2인데? 이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이런다는 얘기니까 2K하고 교점 여기밖에 없잖아요. 2라는 상수함수라니까요. 0에서 2분의 1까지는. 그럼 극한값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도 2고 얘도 2죠. 답은 4. 상수함수는 극한값하고 함수가 똑같을 거니까 극한 계산할 필요도 없죠. 이해되시죠? 이해되겠죠? 생각보다 졸라 쉽게 풀리죠?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가 쉬워진 이유는 딱 하나야. 여기서만 생각해야지. 이것 때문에 쉬워진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어렵겠지. 그래서 묻는 거에 집중해서 조건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너무 길어서 앞에를 해석하다 막 정신이 잃잖아. 그런 경험 없냐? 앞에 막 잔뜩 읽어. 중간쯤 읽다 보면 위에서 뭔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 맞아. 그런 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다만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경험이 없으면 그 잘 못하기도 하고 문제에 따라서 그냥 바로 묻는 거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조금 해석하다가 좀 알 것 같으면 바로 내려와야 돼. 이 소린가? 다시 잘 모르고 좀 더 읽은 다음에 다시 내려와야 돼.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물론 머리가 졸라 탁월하면 그냥 순차적으로 저는 읽어도 잘만 되던데요. 이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이씨 그럼 좋지. 그럼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 경우는 위아래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서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파악이 되면 묻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저는 그게 적어도 도움이 됐어요. 어려운 문제들 풀이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건 습관이라서 이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에서 그걸 하고 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윤지 알겠어? 여기까지만 하죠.